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한 도시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파리센 강에 복원하지 못한 멸종위기 1급 야생수달이 한국의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살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구는 프랑스조차 실패한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혹시 대구에 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자랑스럽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다음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 250만 한국의 산업도시에 멸종위기 1급 야생수달이 산다고요? 수달이 빨리빨리 문화로 자연을 파괴한 한국의 공업도시에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수달이 아니라 너구리나 족제비를 착각한 것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구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어요. 공업도시, 섬유산업의 중심지, 인구 밀집 지역 이런 곳에 수달이 살 리 없다는 확신만 더 강해졌죠. 그런데 지금의 대구는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마다 거대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보였어요. 대구는 90년대에 이미 담장을 다 허물었습니다. 저희는 답답한 걸 싫어해서요. 차가 강가로 접어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km에 걸쳐 맑은 물이 흐르는 거대한 강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거대하게 조성된 녹지대, 강변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그리고 그 곳곳에서 여유롭게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공업도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파리의 어떤 구역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달은 야행성 동물이라서 새벽에 활동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새벽 2시에 신천으로 가야겠네요. 진짜 수달이 나타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50분에 저희는 신천 산책로에 도착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방송용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죠. 장비 가격만 해도 수억 원 어치였거든요. 혹시라도 도난 당하거나 망가질까봐 팀원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값비싼 장비들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 30분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즉시 긴장했죠. 혹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나타난 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이어폰을 끼고는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더군요. 새벽 2시 반에 젊은 여성이 혼자 강변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분 후에는 70대쯤 보이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을 하며 지나갔어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 30분 후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그냥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자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중년 남성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또 다른 여성이 혼자서 파워워킹을 하며 지나갔거든요. 위험하지도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대구 시민들입니다. 평범하다고요? 새벽 3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게 평범하다는 거예요? 네, 평범해요. 대구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저는 이 비현실적인 안전함에 극도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대구의 신천변은
마치 나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으러 온 가짜 수달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촬영을 접고 호텔로 돌아온 후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제 여권과 현금 그리고 지난 며칠간 촬영한 모든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는 가방이 사라진 거였어요. 신천에서 촬영할 때 아마 그곳 벤치에 둔 것 같아요. 제 경력도 이 촬영도 다 망쳤어요. 여권이 없으면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지난 며칠간 촬영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 자료들은 다시 구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혹시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녔으니까요. 30분 만에 신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젯밤 촬영했던 장소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멀리서도 벤치가 보이는데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제 가방이 벤치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지퍼도 열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게 대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무인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옆 벤치의 한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70대쯤 보이는 할아버지가 아침 신문을 펼쳐놓고 여유롭게 읽고 계셨죠. 저는 다급하게 가방으로 달려갔어요. 지퍼를 열어 확인해 보니 여권도 현금도 메모리 카드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주인 양반이구먼. 옆 벤치의 노인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하도 안 오시길래 내가 지키고 있었소. 지키고 계셨다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 제 가방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대구가 원래 선비의 고장이라 남의 물건엔 손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10분도 안 되어 사라졌을 가방이 여기서는 1시간 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최소한의 감사 표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됐수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지켜주다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대구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선비 정신이 깊이 배어 있거든요. 저는 가방을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가방 하나가 보여준 이 도시의 진면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께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이 트면서 강물이 맑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신천물 위에 반짝거리며 춤추고 있었죠. 새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물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죠. 처음에는 물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 있네. 저 녀석들. 할아버지가 강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수달이 있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말이죠. 어미 수달 1마리와 새끼 수달 4마리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사냥하며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어요. 마치 이 도심 한복판이 자신들의 완벽한 터전인 것처럼요. 수달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시의 소음이나 인간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이곳은 그냥 집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 말이죠. 그 다음엔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본 감동. 제가 15년 동안 찾아 헤맸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한 감동이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짜를 찾아내고 과장된 홍보를 폭로하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봤던 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가짜라고 확신했던 것이 진짜였어요.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진짜였습니다. 수달 가족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다니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가끔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기도 하고 서로 장난치며 뒹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도심 한복판에서 멸종위기 동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대구가 수달을 지킨 비결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새벽 2시에 여성이 안전하게 조깅할 수 있는 높은 시민의식, 남의 가방을 1시간 동안 지켜주는 정직함,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벽을 허물며 공존을 선택한 시민들의 마음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신천에서 봤던 놀라운 광경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금 눈앞에 수달들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수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도시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새벽 조깅의 안전함이나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정직함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수달들은 여전히 물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으러 온 건 수달이었는데 정작 발견한 건 이 도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공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 와서 경험한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파리의 생각에서 수달을 복원하려다 실패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대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고맙구먼. 저는 가방을 꽉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작은 가방이 보여준 이 도시의 진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수달 가족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상은 프랑스 기자가 대구의 수달을 취재한 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이부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